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느껴지듯이 생물이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몸이 일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곳이 바로 간뇌가 되겠습니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항상성을 유지하는 최고 중추, 우리 몸의 상태를 다 감지해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뇌의 시상하부는 상태를 감지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기들로 전달하는 역할을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 영향을 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 먹이다, 백, 돌아가다. 그래서 먹이고 다시 돌아가고 어떤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우는 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원인 때문에 뭔가 먹이겠죠. 이걸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먹인 결과 그 울었던 아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피드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보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이 간뇌가 감지하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됐을 때 떨어진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포에서 열을 만들어내겠죠. 호흡을 통해서.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체온이 떨어졌던 것에 다시 영향을 줘서 다시 체온을 올리게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피드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현상을 피드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울었던 것이 젖병을 물림으로 해서 감소를 시켰죠.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증가했던 것을 감소시키거나 감소했던 것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이 음성이라면 양성은 울었던 아이, 울음이 증가한 상태인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나니까 더 닥달했을 때 울음이 더 증가하는 그 방향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는 양성 피드백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양성 피드백보다는 우리 몸은 거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증가했던 것은 줄이고 줄였던 것은 늘리고 하는 과정을 겪지만 양성 피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인데 분만 시기가 되면 옥시토신이 자궁을 수축해 주게 되는 거죠. 자궁을 수축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통증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통증이 다시 뇌에서 인지가 되면 다시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 더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됐던 것이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양성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드백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떨어진 것을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죠. 떨어진 것이 원인일 때 결과는 이 세포에서 열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다시 체온을 올리는 거죠. 그 과정에 호흡이 촉진이 되려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이 나오면 이 열이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려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좀 영어로 하면 갑상샘이 티로이드, 그다음에 자극,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TSH라고 합니다. TSH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티록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체온이 떨어진 것을 감지하는 것은 간뇌의 시상하부이기 때문에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그 아래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요 TSH가 분비될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겠죠. 이것을 그래서 TRH라고 하는데, TRH라고 하는 것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 releasing R. 그래서 TRH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되고,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게 되면 이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 나오게 되고, 티록신이 나오게 되면 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열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 또 이제 과다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과다해지게 되면 이걸 또 이제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겠죠. 또 감지하게 되면 TRH 분비를 감소시키고, TSH 분비를 또 감소시키고, 또 티록신을 또 감소시키겠죠. 이렇게도 유지를 할 텐데, 또 너무 감소해도 안 되면, 또 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또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항상 부족하든지 과다하든지 이런 것들을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절대 복종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예를 들어서 TSH 농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TSH가 일단 증가하게 되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티록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향은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거죠. TRH가 많아지면 TSH도 많아지고, TSH가 많아지게 되면 티록신도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티록신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시상하부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 티록신에 의해서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려놓은 건데, 예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TSH 농도가 증가한다면 티록신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것을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TRH가 줄겠죠. 얘가 또 자극을 받게 되면 TSH도 감소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증가했던 것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일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는 게 원인이에요. 티록신이 과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감지를 하게 되니까 열이 너무 과하다는 걸 알게 되면 TRH가 감소하게 되고, 이건 절대 복종이니까 TSH도 감소하게 되고 티록신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티록신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상샘을 제거한다면 티록신 분비가 줄어들겠죠. 나왔던 상태에서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감소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여기서 감지하겠죠. 감지하게 되면 얘가 이제 증가를 할 텐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TSH도 증가를 하겠죠. 갑상샘을 또 자극할 텐데, 갑상샘이 티록신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아이오딘이 결핍했다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티록신을 구성하는 무기 염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이 없다면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아이오딘이 결핍이 되면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안 만들어질 테고, 얘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열이 부족하다라는 걸 감지하겠죠. 그러면 TRH 분비는 증가를 시킬 테고 TSH 분비도 증가할 텐데, 갑상샘이 자극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아이오딘이 결핍된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고 몸에서는 계속 부족하다는 신호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TSH를 분비하겠죠. TSH는 갑상샘을 계속 건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길항작용이다라고 하죠.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교감신경의 경우는 막 촉진을 시켜주죠. 부교감신경은 또 억제를 시켜주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게 하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